네,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. 부총리님, 네네.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 이제 부산 LCT도 한 1조 원 정도의 이제 사업 수익이 나왔고, 뉴스테이도 이제 1조 뭐 4천억 규모 이제 추정치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요새 대장동 때문에 여러 국민들이 많이 걱정도 하시고 우려도 하시는데 또 이상하게도 생각하고, 오늘 또 이제 뭐 언론에 백현동 얘기도 나왔어요. 전 기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행사 건설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게 문제거든요. 토지는 헐값에 그냥 수용 절차를 밟아서 수용해버리고, 그 다음에 공공 기부나 이것은 또 적고 기부 찬압도 적고.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적정 과세가 됐는지 우리 이제 국세청 그 감사원 감사 청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.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제도 개선인데, 법령 개선, 이런 제도적으로 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부총리님께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조금 진도가 나간 것 같아요. 뭔가 좀 뭐 11월, 12월 중에라도 정부 내에서 어떤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실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요. 그게 우리 부총리님 생각이신가요? 아니면 관계부처 국토부라는 이런 데하고 좀 협의를 하셨나요? 예, 이 문제가 있을 때 뭐 국토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내부 검토는 좀 해오고 있었고요. 의원님 여기 지적하신 것처럼 몇 개 법 개정을 포함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할 사항들, 그래서 보완할 사항들을 검토를 또 해왔습니다. 그래서 예.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부처 간에서 협의를 좀 더 진전시켜서 가능한 한 연내 한 1, 2개월 내에 그런 결론을 좀 도출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급하기 때문에. 예, 이게 시급하거든요. 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전부 이상하다, 그리고 좀 네. 걱정하고 있고요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네. 좀 가능한 속도를 내서 네. 정부 내 TF라도 구성을 하셔가지고 좀 총체적인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가능하면 11월 중에라도 발표를 해주십시오. 그래야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, 좀 요새 부동산가가 그렇지 않으면 많이 올라서 걱정인데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많이 허탈해 하시니까요.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종합 그 경제 거시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제 경제 성장률, 소비자 물가, 금리 상승률, 가계 부담률 쭉 봤는데 제 우위가 이제 가계 부채 증가율이에요. 좀 내려가고 있고요. 뭐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, 경제 성장률이 금년에 한 4%에서 내년 한 3.0%, 뭐 기저효과면 금년에 높았는 것 같기도 하고, 금리 상승은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에 뭐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고,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거든요.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2.1% 예상했는데 금년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한 3% 얘기가 나오대요. 그렇습니까? 그 얘기는 좀 잘못 전달해야 되는데 10월 달이 작년 10월 달 대비 이제 물가 상승이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통신비 인하를 해가지고요. 그게 한 마이너스 0.7% 정도의 영향이 있습니다. 작년하고 비교해서 10월 달은 저희가 3%가 넘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고요. 연간 개념으로는 3%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아마 2% 의원님 지금 여기 네. 하신 것처럼 2%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다행인데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뭐 그린플레이션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이 많잖아요. 그래서 어저께 우리 부총리님께서 그 유류세 인하를 상당히 이렇게 거의 확정적이다시피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뭐 유류세 인하도 필요하겠죠. 그런데 이 유류세가 인하되면은 이 물가 상승률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요? 이제 유류세를 어느 정도 인하하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. 뭐 제가 퍼센트를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뭐 저희가 수치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물가 안정에는 많이 영향을 주나요? 기여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뭐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시겠네요. 언제부터 예를 들어서 얼마 몇 달 동안 뭐 1년 저는 동안?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고요. 검토의 진행 상황으로 봐서. 예. 그리고 어느 시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겨울이 유가 동향을 봐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기간요. 인하 네네, 기간. 네네. 예. 그것도 그죠. 난방 같이 뭐 지금 이런 것 등이 있으니까.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 기간까지. 예. 그래서 이게 하여튼 굉장히 걱정입니다. 일단 뭐 우리 저 부총리께서도 물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계신 네, 거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럼 이제 종합대책 뭐 이런 걸 지금 발표를 아직 안 했죠? 뭐 만들고 계신가요? 아닙니다. 저희가 이제까지 뭐 몇 차례에 걸쳐서 같이 해오고 있고요. 아마 뭐 다음 주에도 다시 또 한번 논의할
계획으로 있습니다. 좀 물가 안정 대책. 예, 지금 상황에서의 대책을. 예. 하여튼 그 좀 정교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. 예를 들어서 전에 보면 뭐 버스, 철도 요금이 공공요금 동결 뭐 이런 게 꼭 단골 메뉴로 들어가는데요. 그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또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고 나중에 적자가 나면 또 세금으로 그걸 메워줘야 되고 그래서 좀 더 정교한 그런 전략적인 그런 게 있었으면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외환 문제인데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저는 이제 외환 시장이 이게 좀 많이 올라가서 걱정인데 하나 문제가 이것도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.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입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이제 비용 코스트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걱정인데 이제 슈퍼달러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래요. 그래서 우리 산업도 걱정이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니까요. 그래서 우리 하는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? 이거는 그 슈퍼달러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? 글쎄 환율 예측은 또 어렵고 그다음에 또 혹시 제가 환율 수준이라든가 그 방향을 언급하면 혹시 그게 시장에 또 불필요한 오해를 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. 네. 하여튼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은행하고 우리 부총리님께서 좀 적절히 챙겨주셔서 네. 경제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. 마지막 두 개의 질문은 같이 드릴게요.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하나는 어제도 말씀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금리 이게 이제 또 그 11월 달에 인상된 인플레이션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결국 취약 차주들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또 타격을 입잖아요.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좋은 것 같은데 좋긴 하죠. 근데 이제 취약계층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영업자, 소상공인,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인, 여행업, 공연업.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이제 보호할지 그런 걸 우리 한국은행과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이게 결국은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거든요. 빈부격차. 그래서 이거 지표를 보시면은 2019년에서 21년까지 그 5분의 10분위 해가지고 이 불평등 지표가 계속 악화가 돼요.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지난해 20대, 30대 분위별 자산을 봐도 1분위하고 5분위가 35배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전에 IMF 때도 그랬고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게 진정이 될 겁니다. 내년에 결국은. 그런데 문제는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죠.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은 계속 더 어려워져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해보는 게 있는 걸 아는데 제가 앞서 질문 드린 소상공인, 자영업, 취약계층, 중소기업 그 질문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불평등 악화되고 더 이렇게 이 양극화가 악화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총재님께서도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양극화는 우리 경제에 구조적으로 있는 데다가 특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 격차가 확대돼 가지고요. 지금 그와 같은 격차를 완화한다든가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정책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. 정부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까지 해왔습니다마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탄탄하게 보강하는 게 저는 제 일이 아닌가 싶고요. 또 그거는 뭐 이제까지 해왔던 속도대로 쭉 진행을 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소상공인, 자영업자 또 한계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든가 또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긴급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책을 좀 더 보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격차 해소에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취약계층 보호 같아요. 예, 다른 잘 사는 분들 여기는 다 알아서 주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. 예. 예, 저 좀 전에 답변 드린 것과 뭐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합니다. 금리를 뭐 한 번 올렸다고 해서 그건 아니겠지만 이제 만약 저들이 좀 꾸준히 정상화해 간다는 걸 가정하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 조금 더 오른다면은 분명히 이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. 저들이 시산을 해보면 대충 뭐 금액까지도 나오고 지금 아까 뭐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결국 경기가 회복이 되지만 경기 회복을 느끼는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가 너무 벌어져서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들이 통화 정책을 하면서 그래도 전체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이런 데 대한 어려움은 그 취약 차주의 어려움은 하는도 물론 거기서 노력을 하지만 아무래도 그것은
재정의 몫이 아니겠느냐고 해서 지금 방금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그게 아마 이제 단기적인 대책이 될 거고요. 그런 그 양극화나 불평등은 사실상 뭐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거든요.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대책, 조금 전에 부총리 설명하신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서 소위 일종의 뭐 크게 얘기하면 구조조정이죠.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정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이어서 추경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.